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영화 속 이야기 같은 엄청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고요합니다. 언론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찾아내서 끝까지 추적하던 그리고 발언하던 검찰도 조용합니다. 내 눈에 대들보라서 그렇습니까? 어제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니까 고요합니까? 아니면 사실일까봐 두려운 겁니까? 어제의 폭로를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제 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 이정석 검사 아내가 지금 계시는 아주머니가 저가 상놈이래요. 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정거자 조회가 자유로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그 재벌 부회장이 네. 돈을 낸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부인했거든요. 안 고입을 됐습니까? 그 임원분 이름대로 들어갔어요. 그 재벌 부회장? 네.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 이름을 대고 들어간 거예요. 식사 대금은 혹시 일단 저희 남편도 안 냈고 고모부도 그냥 잘못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숙박도 식사도 별다른 걸 본 적이 없다? 네, 저는 없습니다. 강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기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갔었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고? 네, 아니면 혹은 그 딸의 이름으로 예약해 준다든지. 네,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간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소변검사가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출동한 경찰분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현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강력 경사들에게 진술을 해요. 지금 들어가서 검사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전화가 와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력계 형사 2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그냥 들어오라고? 여기 카메라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석 검사 와이프가 앉아있는 거죠. 고모부의 개입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학교 등교를 시키고 저는 수사검사소로 바로 가게 됐어요. 2월 7일 이거 신고하러 왔다. 폭행으로는 고소, 마약으로는 고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 수사관분들은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되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수사관 6명이에요. 두 번째 분은 그러세요. 그 증거물 내십시오 하고 변호사랑 날짜 잡아서 증거물 받기로 한 분이에요. 근데 증거물 내놓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세 번째가 유령 수사관. 약속도 잡았고. 이 사람 누구냐? 시간도 잡았고.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갔더니 그런 수사관이 없대요? 없대요. 네 번째는 계속 또 이름만 보내왔어요. 다섯 번째는 마약 수사팀이 수서경찰서에 처음으로 꾸려진 날이거든요. 그 마수팀 팀장에게 가서 진술을 하죠, 2차 진술을. 그런데 저쪽 변호사가 자기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물을 받아주면. 여섯 번째는요? 디지털 경제팀인가 어떤 분 하나가 차출이 돼서 그분 제 사건을 맡았어요. 그래서 좀 진행됐어요? 아니요. 팀장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제 거 하나 했죠. 휴대전화. SD카드를 이제 서울청 수사관이 뽑으려고 하는데 SD카드가 없는 거예요. SD카드를 넣어서 줬는데 SD카드를 본인들이 다 확인하고 휴대전화, SD카드 포렌식해달라고 그 마스팅 팀장이 써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증거물로 보낸 건데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네, 여섯 번째 수사관한테 SD카드 어디 갔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이따 돌려달라 해서 받아서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또 마약을 언제 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그 날짜의 사진들, 예를 들면 그 리조트 사진 같은 그렇게 사연을 하시구나.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고쳐주셔야죠, 입법기관인데. 바꿔주실 힘이 있잖아요. 이런 일 다시 없도록. 네, 해주셔야죠.
뒤늦은 이정섭 구하기 쇼로 탄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탄핵 대상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가시화되자 갑작스레 곽상도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던 때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본질적인 제19 봐주기 뒷북 수사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제기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사안을 골라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 걸 보면 뒤늦은 수사 개시가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탄핵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탄핵을 피하기엔 이정섭 검사가 받는 의혹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처가 골프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리조트 향응 관련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자녀 학교 관련 위장 전입은 애교 수준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최근에도 언론에 증언하고 있는 처남, 대마 혐의 관련 직권남용 의혹은 사실일 경우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국회는 비검사 탄핵으로 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이정섭 검사, 비리검사의 처남댁인 분이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보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지 우리는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힘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 부인이 밝힌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겁니까?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6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SD카드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에 대해서 경찰이 입장을 내야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합니다. 고위직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알게 되어 있고 그것은 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국회에 와서 경찰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수사하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사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이정섭 비리검사를 탄핵했다며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 다시 재수사 지시 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리조트 압수수색이더라고요.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통화 기록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경찰도 그리고 처남 관계자들도 이정섭 검사도 이정섭 검사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떤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지 전부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발언했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약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정원에서 정보 제공자를 두고 허위 마약 제보를 받고 이 허위 마약 제보를 통해서 마약을 했다며 시민을 구속하고 재판까지 올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허위 제보로 일반 시민을 재판까지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 마약 성과는 내고 이렇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공하겠습니다. 이정섭 처남 댁에게 쓴 각서입니다. 이 각서가 이정섭 처남이 그렇게 합니다. 대마초를 피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썼습니다. 이런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에 이정섭 처남은 불기소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합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과간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제9조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질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최고위원회의에 논의 의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정섭 검사인가요? 이정섭 검사의 그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발부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아까 제가 장 최고위원님 글 들어드린 이유는 저희가 학자금 지원법, 대학생 학자금 지원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아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다 최근에 의견 접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학자금 지원법 입법에 참여해 주신 것은 정부 여당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거짓말 비슷하게 이거 지금 본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이때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야당 안에 힘겹게 동의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처럼 이런 식으로 왜곡 조작을 일삼는데 국민의힘에도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또 있는 사실을 조작, 왜곡해서 잠시 국민들이 속는 것 같아도 그런 거짓말, 조작으로 결코 정치를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